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증명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직접 증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보이거나 우변에서 좌변이 되는 거 보이면 되지. 일단 좌변은 손댈 게 없어요. 그냥 NPR입니다. NPR은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죠. 이게 좌변. 맞죠? 그럼 결국 이 식이 성립하려면 우변을 정리했을 때 좌변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런 증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식이 완벽하게 돼 있으셔야 돼. 자, 이건 좌변입니다, 지금. 우변, 얘부터 써볼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일단 분자에 뭐 써야 돼? n-1 팩토리얼 분 모에는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맞지? 그 다음에 뒤에 놈도 제가 이쪽에 써볼게요. 뒤에 놈은 앞에 r이 곱해져 있고, 자, 이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변은 결국 분수식의 합으로 나오지? 분수식의 합으로 나오는데 그럼 분모를 통분해야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앞에서 우리 간단한 뭐 숫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 팩토리얼에 4보다 하나 큰 5를 곱하면 이게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얘가 크니 얘가 크니 팩토리얼 앞에 있는 애 얘가 더 크지 않아? 여기다 1만큼 더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보다 하나만큼 큰 수가 뭐예요? n-r이죠. 분 모에만 곱하시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곱해야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돼? 왜 이렇게 했어 내가? 그러면 얘랑 얘 곱한 게 n-r 팩토리얼이라고. 분모 통분 되지? 이렇게. 이제 분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얘로 묶어낼 수 있죠. 맞지? 그러면 n-1 팩토리얼로 묶어냈을 때 앞에서는 n-r이 들어갈 거고 뒤에서는 여기 있는 r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이게 결국 뭡니까 그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게 n 팩토리얼이지? 분자가. 맞아? 그럼 우변에서 좌변 되는 거 보였지? 일단 직접 증명하려면 하라고 하면 이거 다 하셔야 돼, 당신들이. 이게 첫 번째고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컨비네이션. NCR이면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 r팩. 이 공식이 완벽히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이게 좌변입니다, 또. 그럼 좌변은 손댈 게 없어요. 그냥 멀쩡한 식이고 우변에서 좌변을 만들어내야 될 거야. 이거. 그러면 앞에 거 팩토리얼.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됐어?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저거 팩토리얼. 자,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자, 이거는 앞에보다 좀 형태가 복잡하죠.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 자, 일단 뭐야? 안 한다고. 자, 일단 얘랑 얘를 맞추려면 이거보다 이게 하나 더 크지 않아? 여기다 뭐 곱해야겠어? 이거보다 하나 크네. n-r분의 n-r 곱해야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쪽에는 뭘 곱해야 될까? 얘랑 얘를 봤을 때 분모 맞추려면 쟤 때문에 화면 넘어갔어. r분의 r 곱해야죠. 됩니까? 이렇게 곱했어.
그럼 분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랑 곱하면 n-r팩이고 이게 n-r팩이고 얘랑 곱하면 r 팩토리얼이지. 이렇게 되겠고 이제 분자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분자는 방금이랑 똑같이 공통인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r이 남겠고 n-r이 남겠고. 자, 이거 여전히 또 뭡니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이게 다시 n 팩토리얼이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게 제가 식을 증명한 거고, 아니 선생님 근데 이딴 걸 결론을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이 중에 결론을 외우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식이야.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지금 조금 부연 설명드릴게요. 문제 하나로. 이거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보통 확률과 통계 시간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여기 나중에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오니까 잘 보셔야 돼. 제가 두 식은 여러분들 수준을 고려해서 다 설명은 드릴게.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 나는 일단 증명은 끝났어. 증명은 끝났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아? 문자로만 나와서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NPR이 저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6P4를 저렇게 표현해 볼게. 6P4를 저렇게 표현해 보면 N이 6, R이 4일 때 말하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식은 뭐 돼? 5P4. 뒤에 있는 식은 4 곱하기 얼마야? 둘 다 하나씩 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맞아? 근데 이런 궁금증도 들지 않아? 도대체 얘랑 왜 같냐? 내가 설명을 한 번만 드릴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같은 교과목에서 좋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 6명 중에 4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지. 6명 중에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6명 중에 4명 뽑아서 배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배열을 하는 식, 왼쪽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쓴 식이고 근데 그 6명이 내가 만약에 이 중에 이 6명 중에 4명을 뽑는다.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승현이를 좋아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승현이를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여기서 6명 중에 4명 뽑아 줄 세우는데 내 눈에는 승현이가 4명에 있냐 없냐만 중요하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사랑에 빠지면 그럴 거야. 4명을 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한 건 승현이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슬프지만 승현이가 포함이 안 될 때. 승현이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6명 중에 승현이가 있을 거 아니야? 걔 빼고 몇 명 중에 4명 뽑아서 줄 세운 거지. 5명 중에 4명 뽑아서 줄 세운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승현이가 포함이 됐대. 포함이 됐으면 승현이 포함해서 지금 6명이야. 6명인데 일단 승현이는 뽑혀 있는 거지 그럼. 그럼 남은 몇 명을 더 뽑아야겠니? 3명. 3명을 더 뽑아야겠죠. 그럼 남은 5명 중에 3명 뽑아서 먼저 배열을 해. 쩌리. 그 다음에 나는 승현이가 좋으니까 승현이는 이 자리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승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4개. 6명 중에 4명을 배열했을 때 어떤 케이스더라도 승현이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일단은 이거는 그냥 제가 원래 설명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만 드렸고 1번은 이해만 하시고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2번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길게 볼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자, 두 번째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n이 5고 r이 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C3. 5C3을 방금 증명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는 n-c r-1이니까 4C2 여기는 n-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서로 다른 5명 중에 몇 명 선택하는 거예요? 5명 중에 3명 선택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근데 얘도 방금이랑 아이디어는 똑같아.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특정된 것이 포함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나누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아까 승현이 예시를 들었고 이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뉴진스의 혜인이로 할게.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뭐 유닛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민희진님이면 내 눈에는 혜인이가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지. 혜인이가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혜인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혜인이 여의 아니야 얘들아? 아이야? 혜인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제가 유닛 구성을 해서 대비하는데 혜인이가 있다라고 하면 몇 명만 더 뽑으면 될까? 2명만 더 뽑으면 되죠. 보조 맞춰줄. 몇 명 중에? 4명 중에. 맞아? 근데 혜인이가 안 뽑혔대. 혜인이가 안 뽑혔다라고 하면 난 별로 관심은 없지만 남은 4명 중에 몇 명 뽑은 거예요? 3명 뽑은 거죠. 그럼 5명, 뭐 뉴진스가 5명은 아니지만 5명 중에 3명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든 얘가 포함되냐 안 되냐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둘은 가지수가 정확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수학 학원 같은 데 보면 뭐 파스칼의 삼각형이 뭐니 학원에 벽지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는 결론을 암기하시고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제가 적용하는 거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옛날에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니? 아파트 그냥 층이라고 생각해. 4층에 이웃 주민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 4층에 두 번째, 4층에 세 번째. 둘이 합하면 층이 하나 올라가고 둘 중에 큰 놈 데려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냥 해볼게. 되나 봅시다. 한 번만 해보시면 돼. 얘는 14층에 2호, 3호 사는 애들 더하면 한 층 올라가고 둘 중에 큰 놈 쓰면 된다고. 아직은 여러분들 이 식의 효용성을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게 표현된 식을 줄여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야 될 때 있어요. 그때 유용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만약에 2010C 3 플러스 2010C 4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하나로 표현하면 2011C 4라고 쓰시면 된다고. 얘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얘를 골라내야만 하는 상황이 오니까 반드시 이해하시라고. 지금 결국 제가 설명드린 게 잘 기억은 안 날 거야 나중에. 근데 이해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특정인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 그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식이고 왼쪽은 심플하게 선택하고 나열이나 그냥 선택했냐 그거 물어보는 그거 표현한 식이고. 오케이?